탈모를 처음 알았을 때는 21살 때 갔어요. 보통 남자들은 군대에 갈 때 머리를 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몇 개의 땜빵이 있길래 아, 내가 어릴 때 수술해서 몇 개의 땜빵이 있구나. 근데 그게 샤워를 할 때 이제 머리를 문지르게 되면은 진짜 한 번 문지르는데도 엄청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군데군데 원형식으로 이제 탈모가 일어났던 게 조금씩 커지더니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땜빵인 줄 알았던 게 탈모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었던 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사춘기 시절에 염색을 많이 해보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을 제가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염색약을 사서 비벼서 샴푸하듯이 막 이렇게 염색을 했었어요. 1년 동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머리를 감는데 항상 막혀요. 그냥 꺼내보면 미역 이렇게 꺼내 얹듯이 가뜩이나 머리가 길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지냈는데 미용실을 가보니까 두피가 너무 많이 상해 있다, 모발이 너무 약하고 힘이 없다, 머리가 길면 길수록 많이 빠진다. 그래서 한번 칼단발로도 자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머리가 빠지는 게 멈추지를 않아서 병원을 가봤죠.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마 M자하고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있다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심각해지니까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하긴 했죠. 저는 28살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는 왁스로 이렇게 좀 머리도 살리고 좀 꾸미고 다녔는데 자꾸 중간 머리에 왁스를 발라도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약간 이거 짜증난다. 미용실에 가서 한 3년을 그곳을 갔으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문제다. 안 되겠다. 말하자. 그래서 3개월 정도 참다가 말했어요. 중간 머리가 자꾸 죽는다.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원형 탈모 아니면 M자. 이 중간에 너무 머리숱에 힘이 없다. 그래서 중간 머리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탈모 맞나? 나 원래 이마 넓은데 뭐 이런 대화를 좀 하면서 느낀 거죠. 내가 머리 중간 숱이 계속 빠지고 있고 머리카락도 힘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발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비니형 뭐 패션 가발을 썼을 때 착용감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따갑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이제 이게 가발이라고 치면은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그리고 모자를 쓰면은 그래도 반 정도는 편해지잖아요, 이제 면적의 반 정도는.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 뻥 뚫린 가발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은 이제 알바를 하러 갔어요. 알바를 항상 이제 모자를 쓰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퇴근을 했었는데 좀 높은 사람이 오시니까 모자를 벗어라. 팀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내가 안 잘라냈으면 몇 시간이도 물을 묻히고 막 해서 이걸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구로 나와서 퇴사를 했었던 그럴 만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전공이 호텔 관광이었어요. 좀 마지막 학년이 됐을 때 교수님들이 모의 면접이라는 걸 해보자. 보통 호텔리어 생각하면 되게 깔끔한 외모에 승무원들처럼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공지를 해주시기를 여성 학생들은 머리를 깔끔하게 이제 뒤로 넘겨서 업스타일로 하고 나와라. 근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이마가 너무 넓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이제 내리고 갔어요. 교수님이 또 저를 보시더니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머리를 올려야 면접에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깨끗하다. 이마가 너무 깔끔해서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이제 직접 올려주셨어요. 올리고 이제 나왔는데 딱 보시더니 내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기면서 되게 좀 슬픈 거예요. 나는 이 머리도 못 가서 호텔도 못 가나 이 생각이 막 들면서 그 당시에는 조금 상처가 됐었어요. 보통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가잖아요. 또 남자끼리 먹다 보면 어디 여자 없나 이렇게 보게 되고 좀 말 좀 걸어볼까 하다가 같이 술도 먹게 되고 하잖아요. 나는 얘가 마음에 드는데 내 친구도 얘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얘가 나를 까고 싶어 하죠. 모자를 툭 건든다든지 화장실 가면서 뭐 이렇게 갖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럴 때 모자 쓰고 있다가 갑자기 벗겨졌을 때 그 모멸감 그런 게 좀 난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뭐 치료도 되게 많이 받아보고 마지막 붙잡아보자 해가지고 한 게 마늘을 찧어서 헝겊에 싸서 이렇게 하면 두피에 자극이 돼서 머리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만 일주일 나고요. 안 돼요. 그런 것만 많이 노력을 해보고는 있어요, 현재로도. 저도 사실은 그 칫솔로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치약으로 머리를 감으면 좀 머리가 난다 그런 게 있어서 칫솔로 이렇게 머리를 두피에 자극을 주면 이렇게 좀 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해본 거는 다 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 분 말씀하는 건 안 해봤어요. 뭐 마늘 이거 하고 양 칫솔로 닦는다고요?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미용실에서 하는 클리닉, 병원에서 하는 클리닉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해봤냐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좀 저는 그냥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해보니까 나지는 않지만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한 거 빼고는 다 해봤다. 한번 해보세요. 다 해봤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셔서 보시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느껴보시라 뭐 그런 시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벗으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아니 근데 탈모 있으신 분들이 더 놀래가지고 아, 저는 가발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분을 보고 가발 좋다. 되게 조심스럽나 봐요,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 기억에 그 중에서 남는 거는 제 와이프가 여자친구였을 때 대머리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대머리만 아니면 돼 이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리액션이 잘 나오진 않아요, 사실.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근데 속으로는 이제 헤어져야겠구나,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같이 그 온 친구가 오빠는 머리숱이 참 많아서 좋겠다, 뭐 이런 말을 나한테 하니까 이게 가발인데 사실 지금 힘드셨겠구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려움 끝에 이제 어쨌든 뭐 고백을 했긴 했었는데 특별히 저한테 어떤 말을 해준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아내가 알게 됐을 때는 안타깝다. 딱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좀 많은 게 좀 들어있겠죠. 그 안타깝다는 네, 그런 반응이었고, 부모님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 엄마 나 이거 탈모래. 탈모에서 머리가 이 모양이래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엄마는 친가 쪽이다, 아빠는 외가 쪽이다. 야, 너 외할아버지가 빠지셨어. 뭐 엄마는 너희 친할아버지가 빠지셨지. 이러면 약간 그런 반응이었었고요. 친구들은 대머리 되겠다. 너야 이거 빵꾸 났어. 뭐 이런 거. 그냥 주변 반응들이 그랬어요, 저는. 그만큼 성격이 좋으시니까. 고맙네요. 처음에는 반응이 얼굴이 다 똑같아요. 되게 벙찌고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지? 이런 얼굴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계속 괜찮아, 나는 뭐 좀 뭐 빠져도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하는 타입이라서 주변 친구들도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좀 지나면 나중에 장난치고 그래요. 부모님은 이제 처음 병원 가서 진단을 딱 받고 왔을 때 나 좀 씹는 걸 고민을 해볼까 해 라고 했더니 아빠가 처음에는 되게 반대를 했어요. 아무래도 딸내미 머리에 흉터 크게 남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다 까서 어느 정도가 비었는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걸 찍어서 제가 보냈더니 예약 잡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시더니 너무 비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세요, 부모님들도.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인의 취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을래 없을래 하면 당연히 있고 싶고, 가발을 쓴 모습이 좋아 아니면 가발 안 쓴 모습이 좋아, 그럼 가발을 쓴 모습이 좋고, 그냥 저의 취향이 가발을 쓴 모습이 좋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가발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탈모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그런 거를 직접 겪어가지고 그냥 가발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써보자라는 방법으로 조금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관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시기를 늦게 놓쳐버렸고 스킨헤드를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극으로 치달았을 때 다 밀어버리고 그냥 살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머리를 심는 걸 알아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그런 사회는 아직까지는 여자분들은 좀 쉬쉬하는 편이 있어요. 아, 여성분이 탈모면 정말 고민이 많고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네요. 꾸며주면 좋고 이런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다 보니까 모발을 심는 결정을 했었어요. 탈모의 끝이라면 저는 미른 거죠. 가슴에 털 난 사람이 있고 털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털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슴과 머리의 차이는 외형적인 거잖아요. 이 외형적인 거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그 머리카락 뿐일까요? 외모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룬 것 같아요, 그때. 탈모로 인해서 고민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고민할 거는 뭐 고민을 하시되, 저는 꿈을 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다 방법이 있으니까 꿈을 계속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탈모가 있으신 여성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빠지기 때문에 뭐 만약에 너무 많이 빠지면 단발로 잘라도 되고 한 번쯤 이제 투블럭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렇게 눈이 커지다가도 둘, 셋 보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민머리 주연들이 많아서 그냥 인식 자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오지 않을까, 변하고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릴 때 저도 머리카락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머리카락 너무 많다 이런 분들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저도 머리숱이 많다고 소문이 났다. 이거 놀라운 거야. 이거 조심들 하셔야 돼요.